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FA50 18대를 판매하고 그 금액이 1조 2천억에 달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뭐 당연히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소식은 거의 모든 군사 유튜버들이 다루고 있고 뉴스에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영상을 만들지는 않겠죠. 아마 제 영상을 많이 본 분들은 제가 그런 영상은 만들지 않는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 제가 왜 이것과 관련한 영상을 만드느냐 하면은 이번 말레이시아 수출과 관련해서 우리 FA50의 한계점을 이야기할까 해서입니다. 우선 말레이시아에 판매되는 FA50은 블록 20이라고 해서 기존의 FA50과는 차별화된 기체입니다. 그리고 이 블록 20 기체는 당연하지만 기존 FA50과는 차별화된 계량 내용이 적용되어 있고요. 특히 말레이시아만을 위한 옵션들도 존재하는데요. 그 옵션을 보면 우선 첫째로는 프로브 방식의 공중급유 장치의 장착입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공중급유기에 적합하도록 분방식이 아닌 프로브 방식의 공중급유 방식을 요구했고 우리 카이는 이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영국 회사의 도움으로 FA50에 프로브 방식의 공중급유 방식을 적용해줬습니다. 프로브 방식의 공중급유 방식이 뭔지는 여러분도 아시죠? 혹시 모를 분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미군은 해군과 공군의 전투기들의 공중급유 방식이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공군이 사용하는 방식이 분방식이라고 해서 우리 군의 F-16과 F-15에도 달려있는 방식으로 일종의 파이프를 직접 기체에 연결해서 급유받는 방식입니다. 그에 반해서 프로브 방식은 미 해군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급유호수의 깔때기 모양의 물체를 달아서 기체가 그것과 연결해서 급유받는 방식이죠. 우리나라는 미 공군과의 교류가 많고 미 공군이 운영하는 기체를 도입해서 사용함으로 분방식만을 사용하며 KF-21도 분방식을 선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프로브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방식은 순수하게 말레이시아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적용되었으며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련 기술도 없기에 영국 업체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특징적인 게 A사 레이더의 장착입니다. 말레이시아 기체는 현재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이스라엘산 레이더가 아닌 미국산 A사 레이더를 장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A사 레이더를 달았으니 당연히 암남 미사일을 통합할 거라는 것입니다. A사 레이더를 달았으니 암남을 통합한다고요. 뭔가 착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A사 레이더를 달았다고 암남을 무조건 통합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폴란드는 FA50에 암남을 통합한다며. 그러니 당연히 말레이시아도 암남을 통합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폴란드의 암남 통합은 미국 정부가 폴란드 정부에 대해서 암남 통합을 허용한 경우이고 이건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타국의 기체에 자국의 미사일 통합을 잘 허가해주지 않고 만일 허가를 해준다고 해도 그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당장 미국 기체가 아닌 외국 기체에 암남을 통합한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에 암남 통합이 있는데요. 암남 통합에만 7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미국에서의 승인 관련 때문에 오래 걸렸습니다. 그나마도 이 경우가 타국 기체의 암남의 통합을 허용한 거의 유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폴란드의 FA50에 암남이 통합되는 건 원래 이 사업 자체가 미국이 F-16을 잃은 시일 안에 폴란드에 공급하는 게 힘들어져서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하는 거라 미국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빨리 해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현 시점에도 폴란드의 FA50에 암남을 통합하는 건 확정된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게 거의 확실하다는 것일 뿐이고 아직도 그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폴란드의 FA50의 암남 통합은 폴란드가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모든 FA50의 암남을 통합하도록 승인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우리에게 FA50을 도입하는 것과는 별도로 미국으로부터 암남 미사일과 그리고 같이 통합되는 사이드와인더 X형, 거기에 사이드와인더 X형을 운용하기 위한 HMS 그러니까 헬멧 마운트까지 FMS 그러니까 유상군사원 조 형식으로 도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말레이시아도 FA50의 암남을 통합하려면 별도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가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국가이다. 그러니 미국이 허락해줄 리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건 이 사업 결정 마지막까지도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게 인도의 테자스와 우리의 FA50이었는데 인도의 테자스는 인도 자국산의 중거리 미사일을 통합한 상태였고 이게 큰 강점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중거리 미사일을 원했고요. 결론은 이번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보기에는 록히드 마틴 덕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FA50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T50의 1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FA50에도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록히드 마틴은 FA50의 수출에 그리 협력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훈련기 사업에서도 우리 FA50은 고배를 마시기도 했죠. 그런데 작년에 록히드 마틴은 그 입장을 바꾸어서 FA50에 대한 수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선언하고 그 첫 번째 사업이 바로 폴란드 사업이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FA50의 암남 통합을 쉽게 허가받는 과정에서 록히드 마틴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FA50에 대한 록히드 마틴에 대한 지분으로 인해서 FA50은 미국 기체라는 인식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말레이시아 수출에 관해서도 암남 통합에 관해서 록히드 마틴이 보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만일 우리나라의 카이 혼자서 이 사업을 했다면 우리 카이는 미국이 말레이시아에 대한 암남을 통합하는 걸 허가해줄지 안 해줄지 보증을 해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미국 업체인 록히드 마틴만이 가능한 일이고 록히드 마틴은 이번 사업에서 이걸 말레이시아에 보증해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건데 FA50의 우리나라 국내 수요가 아닌 해외 수출용 기체에 대한 무장 통합은 록히드 마틴 관할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레이더는 우리 카이 쪽에서 달아줄 수 있지만 암남을 통합해주는 건 록히드 마틴이 해주게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만일 록히드 마틴의 개입이 없었다면 무슬림 국가에 대한 더욱더 외국 기체에 대한 암남 통합을 미국이 허가해줄 리도 없는 일이고요. 참고로 레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에 FA50을 판매하고 암남 통합을 허가해줄 때 미국에서 내건 조건이 미국산 레이더에 대해서만 암남 통합을 허가해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들은 폴란드나 말레이시아에 판매하는 FA50에 왜 국산 레이더를 달지 않냐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암남 통합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KF-21 판매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현재 KF-21의 암남 통합을 허가해줬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KF-21에 대한 암남의 통합을 허가한 것일 뿐입니다. 수출형 기체의 통합을 허가해준 게 아니며 KF-21을 도입하고 암남을 탑재하려는 나라들은 미국의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더욱더 FA50의 록히드 마틴처럼 지원해줄 미국 회사도 KF-21은 없습니다. 그럼 KF-21은 암남 말고 미티어도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국은 미티어를 달면 되지 않냐고 하실 겁니다. 문제는 미티어는 유럽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개발한 미사일이고 그 나라 중에서 하나만 반대해도 판매를 하지 못합니다. 더욱더 미티어는 미국의 암남에 비해서 가격이 1.5배에서 2배 정도 비싼 미사일입니다. 유럽이 허가해준다고 해도 미티어의 비싼 가격은 고스란히 우리 KF-21의 실질적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우리 KF-21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말레이시아의 FA50의 암남이 통합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추정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미국이 허가해주지 않아서 통합을 못할 가능성도 여전히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KF-21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무장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함은 물론 전투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무장인 공대공 미사일을 빠른 시일 내에 자체 개발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게 국산 무장이 없는 상태로 국산 전투기를 판매하려면 겪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웃기는 건 지금 현재 FA50의 약진은 미국 회사인 록히드 마틴의 지원이 크다는 것이고 록히드 마틴이 FA50을 지원하는 이유는 미국의 훈련기 사업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 기체를 많이 수출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어야 한다는 이유와 원래라면 FA50의 경쟁자여야 하는 F-16의 생산량이 현재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록히드 마틴은 F-16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FA50의 수출에 적극적이지 않았죠. 결론은 지금 상황은 상당히 운이 좋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KF-21에는 이런 운은 작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이 문제를 우리나라 스스로가 극복해야 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